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여자입니다. 제게 참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친구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앞서 다들 부모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38이 된 지금도 이렇다 하고 마땅히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결혼 정년기가 되셔서 중매쟁이를 통해 만나 결혼하시게 된 제 부모님은 서로에게 사랑이 있을 리가 만무했고 그저 그 당시 어른들의 삶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만 미덕이라 생각하며 사신 분들이시죠. 지금이야 자녀의 심리 혹은 갖가지 육아법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연구가 되고 공부를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을 때니 내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셨겠죠. 첫째인 저와 5살 차이 나는 둘째, 셋째, 쌍둥이 남동생, 그리고 늦둥이 막내 여동생까지 슬하에 자녀를 넷을 두신 부모님을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힘들고 모르셨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참 좋은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말문이 터져 조잘조잘 말하기를 좋아하던 4살 무렵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아버지의 사업 실패. 사업 실패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집에서 매일 술만 연거푸 드시던 아버지. 힘드셨겠지만 살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와 같이 술을 드시는 어머니. 그때 제 나이가 12살 무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에는 늘 술 냄새가 풀풀 풍겼습니다. 어린 제가 돈을 벌 수 있으리란 건 없고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매일 동생들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동생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밥을 차려주고 등하원을 같이 하고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어린데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16이 되도록 부모님은 여전하셨기 때문에 제가 16 중학교 졸업했을 때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더 일찍 그만두는 게 맞나 싶었지만 바로 공장에 들어가 3교대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저야 괜찮지만 제 아래에 있는 동생들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나이가 든 지금에야 감히 추측하건대 아버지도 어머니도 본인들의 무능함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서 본인들의 무능함을 비춰보셨겠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요. 야간 근무를 끝나고 돌아오면 환영연인이 뭐니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제 뺨을 때리고 발로 밟아야 끝나던 아버지의 폭력은 쌍둥이 동생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만 폭언은 여전했죠. 어머니는 뭘 하셨냐고 묻는다면 어머니도 똑같으셨답니다. 그렇게 공장일 3교대 가끔 짬짬이 시간이 나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릴 때 한창 별 접는 기다란 색종이 묶어서 팔던 게 있었는데 그걸 포장하는 부업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창 종이약이나 종이별을 접어서 주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렇게 버는 모든 돈은 동생들과 부모님의 술값 그리고 생활비에 쓰였습니다. 부모님은 가끔 밖에 나가셔서 뭘 하는지 돈을 벌어오시기는 했는데 나중엔 노름까지 손을 대시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 제가 25살, 쌍둥이 남동생들이 20살이 되었고 막내 동생이 17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동생들이 다 너무 올곧게 자라주어 쌍둥이 동생과 막내 여동생 모두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의 쌍둥이 동생들은 둘 다 서울권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수중에 모아두었던 모든 돈, 그걸 탈탈 털어 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등록금을 해주지도 못하고 너희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원룸이라도 구해서 이 집에서 벗어나 살아라. 그날 동생들과 부둥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동생들이 집을 떠나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폭력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많이 자랐고 부모님은 노쇠에 져가니 몸이 아프진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막내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더 버텼습니다. 미안하게도 서울로 올라간 두 동생들이 제가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해도 한사코 괜찮다며 과외비가 쏠쏠하다며 거절해준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롯이 막내 동생에게만 신경 쓸 수 있었으니까요. 막내 동생까지 고맙게도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가진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주었습니다.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니 막내 동생이 엉엉 우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저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같이 서울로 가자는 동생에게 언니는 남아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며 남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서울로 올라가고 나니 제 나이가 벌써 28살이더군요. 공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열심히 일하면 스펙이 되는 것인지 생각보다 여유롭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반은 부모님의 술과 노름값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의 반에서 동생들에게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쌍둥이 남동생들은 IT 계열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여동생은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동생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보내다가 쌍둥이 남동생 중 첫째와 여동생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제가 바라던 대로 멋진 삶을 살아주었습니다. 왜 그 집을 나오지 않아? 왜 부모님을 떠나지 못해? 동생들이 제게 수도 없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아마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겠죠.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기억에 남지 않겠지만 사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제게 큰 사랑을 주지도 않으셨지만 그저 여느 평범한 가정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강박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나마 과거를 기억하는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많은 정을 들이진 않았지만 그저 버리지 않는다 라는 이것이 저의 쓸데없는 죄악감이라는 것은 알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부모님이 망가진 모습을 1년, 2년, 10년 보다 보니 이 또한 무뎌져 견디게 되답니다. 동생들이 나 출가한 후에는 일도 줄였고 제 시간도 생겨 여가 생활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부모님께서 연세도 연세시고 알코올 중독 수준이셨다 보니 늦은 나이가 치매가 오셨더군요. 치매를 앓는 알코올 중독 두 노인을 상대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제가 참 많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생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 다 큰 동생들이 엉엉 울며 말하답니다. 우리에게는 언니가 엄마이자 아빠였어. 그동안 계속 거절해서 갚을 방법도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해줘. 부모님 요양원 보내자. 요양원 비용은 우리가 낼게. 이제 언니 누나의 삶을 살아. 우리 공부시켜주느라 공부도 하지 못했잖아. 내일 우리 공부하는 거 보면서 언니도 같이 외우고 공부하고 있던 거 알고 있었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도 못했어. 부모님까지 다 챙기겠다고 하던 언니였으니까. 그러고는 본인들끼리 절 주려고 그동안 몰래 모아왔다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는데 제가 당황하여 이게 뭐냐고 대묻자 동생들은 언니가 언젠가 결혼할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게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모아뒀던 거야. 많지는 않은데 이거로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다 해. 라고 말해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동생들이지만 제겐 정말 자식 같은 아이들이었구나 하며 눈물이 펑펑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누군가 우리를 봤다면 다 큰 성인들이 뭐 하는 걸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 남매는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삶은 희생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빛이 반짝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부럽지 않았다고는 말 못하지만 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큰 낙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옳은 부모가 무엇인지, 부모란 무엇인지 아직도 해답을 찾진 못했지만 적어도 동생들과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동생들이 모아준 돈으로 가볍게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은 요양원에 가셨고 동생들이 다 부담하겠다 하였지만 그냥 같이 챙기기로 했습니다. 낯설지만 앞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으니
차차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보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동생들도 그걸 바라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